그 등차 수열의 합 70쪽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는 필요하시면 아시면 되고. 여러분 저는 수열이 처음에 배웠을 때 수열이 함수라고 배우셨나요 혹시?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는 함수라고 혹시 배우셨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1차 함수고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니까 n의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배우신 거죠. 그쵸? 알고 있는 거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A고 공차 R이라고 했을 때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n을 x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n의 1차 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죠. 그쵸? 1차 항의 개수가 공차가 1차 항의 개수가 n에 대한 1차식 창의 개수 이게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양수가 되면 증가하는 1차 함수처럼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가 x축이 아니라 n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끊겨서 점점 이런 식으로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이제 공차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차가 음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인각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시면 등차 중항이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절대값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고 이제 합공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합은 S 썸 해가지고 n으로 나타내죠. 여기 괜찮죠? 다 괜찮죠? 얘가 이제 우리 등차 수열 보시면 이렇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보통 SN이라고 나타내죠. S라고 할 때는 반드시 첫 항부터라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요거를 전부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요렇게 두 개 더하셔도 일정하고 앞에서부터 두 번째, 뒤에서부터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더해도 합이 일정하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더하시면 항상 등차 수열은 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맨 앞에 있는 항하고 맨 뒤에 있는 항하고 더해서 항의 개수를 곱해주되 지금 내가 두 개씩 짝지었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나눠주신다. 근데 요거 할 때는 이 개념도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더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합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 밑에 천자를 잘 봐주시면 돼요. 밑에 천자의 합이 지금 n 더하기 1 되고 있죠. 여기 2하고 n-1 더하시면 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 합이 나왔는데 A9에 대한 힌트가 나와. 그러면 이제 요거랑 짝 맞춰서 들어가는 게 합이 n 더하기 1에 대한 되니까 n-8번째 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짝지어주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요거 몇 번을 한번 72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72쪽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11번. 내가 여기서 바라는 풀이는 이거. 지금 보시면 등차 수열을 3, 4, 5, 6, 7, 8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 여러분 일부분만 떼놔도 등차 수열이죠. 첫 항부터 안 보더라도 세 번째 항부터 봐도 이거 다 등차 수열이지. 그럼 여기서 바로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시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2분의 여기 항의 개수 6개 그리고 그냥 첫 항을 A3으로 보고 마지막 항을 A8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 그럼 이제 A3 더하기 A8이 14 나오니까 2분의 6 곱하기 14. 나타나면 유출의 하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첫 항하고 마지막 항을 좀 자유자재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평가원처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를 출제한 문제들은 이쁜 문제들은 이런 장치들을 쓰면 수열이 되게 쉽게 풀려요. 이런 장치들. 수열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원론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근데 이제 내신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n의 2a 더하기 n-1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가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아까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이라고 했고 이번엔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n에 대한 2차식이 될 겁니다. 여기 n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서 그리고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여기 2분의 d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70쪽에 참고에 나와 있어요.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공차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된다. 그리고 요 뒤에 마지막에 C가 있을 때는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있는 상수가 0이어야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 근데 만약에 합공식에 상수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등차 수열. 아, 뭐 이런 수열 말하는 거야. 1, 2, 이렇게. 지금 첫째 항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3씩 더해가면서 만드는 등차 수열이거든요. 근데 첫째 항에서는 규칙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합공식으로 푸시면 마지막에 상수항이 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에서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차가 몇이다? 이거의 2배, 요거 2배겠구나. 요거 2배가 공차겠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하라. 오케이? 자, 그럼 몇 번을 본가? 잠시만요. 14번. 14번 한번. 14번 보시면 n에 대한 2차식이 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열이라고 나왔죠. 등차식 등비인지 모르겠는데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지. 이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이겠다. A는 공차가 몇? 2. 첫째 항은 1 대입하시면 첫째 항인 거죠. 마이너스. 자, 그럼 일반항. 요 공차가 1차항의 개수라 했으니까 2n 먼저 써놓으시고 여기에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 마이너스 9 나오려면 마이너스 11 뒤에 이렇게 붙어요.
이게 0보다 뭐? 작아야 된다고? 작은 거? n이 5.5니까 2분의 11을 그래서 5개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n에 대한 2차식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셔야지 학과 일반화의 관계 써가지고 막 n-1 대입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시면. D는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등차수열의 성질상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원래 한번 보시면 n의 개수가 2분의 d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원래 식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n에 대한 2차식 보실 때 첫째 항 개수의 2배 해주시면 바로 공차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등차수열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게 다. 웬만하면 이런 거 하실 때도 이제 2차식의 2차 함수의 성질을 쓸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 보실까요? 방금 했던 문제에서 수열의 합이 최소일 때의 n을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 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n에 대한 2차식 함수라고 생각하셔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n이 5일 때 축이잖아요. 5일 때 축이 되니까 5가 최소가 되겠다. n이 5일 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럼 몇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진짜 중앙도 좀 잘 많이 써주세요. 답이 1번이에요. 수열은 이제 일반한 공식을 이용한 정석풀이가 있잖아요. 정석풀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좀 근본적인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관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관적인 방법은 최대한 한번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보시는 겁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게 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지는 평소에 좀 IQ 테스트 한다씩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여기 갑시다. 원래는 이제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일반한 공식에 다 대입하시면 되죠. 얘가 이제 a 더하기 n-1d 4d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제 a 더하기 n-1d 12d, 그리고 3배에 a 더하기 n-1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8항까지 더하고 있는 거니까 S18 공식에다가 2분의 항의 수 18개 2a 더하기 n-1 18t 이게 2분의 9다 하시면 여기서 AD 여기서 AD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치? 공식 이용해서. 이게 첫 번째 그냥 공식 이용한 풀이.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등차 중앙 좀 써봅시다. 등차 중앙이 이제 가운데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뤘을 때 가운데 항은 두 배다 양쪽 두 개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밑에 첨자가 나왔을 때 등차 중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평균이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째하고 13번째 평균 18 나누기 2 하니까 여기 A9가 A5하고 A13의 등차 중앙이 되고 그거의 2배. 이게 3A9다. A9가 0이다. 그치? A9가 0. 여러분 A 더하기 8D가 0이다 나왔죠? 연립해서. 그게 이렇게 나와요. A9가 0.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합을 써야겠는데 요거 합? 제가 일단 써보면 18개 항의 개수 18개에다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요렇게 더하면 되겠는데 이게 저 A9에다가 첫째 항 마지막 항 구하려니까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A9를 쓰는 거야. A9 이렇게 쓰시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첨자 합해서 19. 그럼 여기 9니까 A10 요렇게 두 개 더한 건가? 이해됐어요? 지금 이제 A1부터 쭉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첫째 항하고 18번째 항, 두 번째 항하고 17번째 항 이런 식으로 다 같아서 마지막에 가운데 모여있는 이렇게 두 개 합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첨자로 빠르게 보시면 된다. 근데 이게 2분의 9래요. 근데 이거 0이고 양변 9로 나눠주시면 A12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A9가 0이에요. 여기에다가 공차를 더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게 공차겠다.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일반항 구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13입니다. 그러면은 A9 기준으로 A13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몇 칸 떨어져 있지? 9, 10, 11, 12, 13. 4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공차 4개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것도 빠르게 그냥 밑에 첨자 차이로 이 칸수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식으로만 된다. 이게 좀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열에서 이런 풀이로 푸는 거하고 저렇게 연립해서 푸는 거하고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필기 잘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좀 여러 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해 안 돼요? 어려워요? 너가 네.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한 방법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 필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7번 볼까요? 17번.
일단 찾아주세요. 이게 SM. SM. 이거 통째. SM을 SNC까지는 찾으셨나요, 여러분? S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분의 함의 개수 몰라. 그리고 EA 100 더하기 N-1 T. 요걸로 일단 SNC 찾는 거. 솔직히 제일 맞아서.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더 빠르게 찾아봅시다. 앞에 좀 봐주세요.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여기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상수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a가 공차의 절반이라 했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요렇게 시작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요식에다가 합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첫째 항이 나와야 돼요. 그쵸 여러분? S1은 항상 A1 되는 거니까 첫째 항이. 아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2야. 근데 첫째 항이 50이 돼야 돼. 그러면 플러스 52 N 뭐 요렇게 완성을 하셔야 1 대입했을 때 50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연습해 주십시오. 그럼 요 복잡한 계산 하지 않아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은데요? 자, 그러니까 이 합 하나하나가 2차 함수의 함수 값이 된다는 거야. 요거 한번 위로 볼록하게 그려보시고 축이 어딘지 좀 표현을 할게요. 여기 축을 보시면 13 마이너스 2a분의 b 13 요거의 하나하나의 함수값이 SN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SM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3 n 더하기 4 요렇게 5개의 합을 더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n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쭉 가서 여기 m 더하기 4까지 이런 식으로 5개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근데 이게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데 몰려있을 때 그 합이 최대가 되지 않겠어요? 정 가운데 있는 요 놈이 여기일 때 여기 요거 제일 높은 게 m 더하기 2가 되고 양쪽으로 대칭성 이용해서 m 더하기 1, m 더하기 3 그리고 여기 m 또 대칭성 이용해서 m 더하기 3 그렇게 하면 제일 최대가 될 수 있지. 그치? 5개죠.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 있는 축이 m 더하기 2 정 가운데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m이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축이 정수가 아니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축이 정수가 아닐 때는 그럴 때 살짝 빗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두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시죠. 이 접근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 풀이를 잘 필기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복습할 때 내 풀이대로 풀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과정을 바꾸는 게 좀 오래 걸릴 거거든요.
일단 다음 문제로는 16번 하겠습니다. 16번 풀어보세요.
건 등차 중앙.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등차 중앙 혹시 되는지 보시고 3, 4, 5 가운데 4가 껴있으니까 네 번째 항이 0이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나오시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잘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항의 부호라는 건데 부호가 없는 0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공차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양수, 음수가 되는 경향이 달라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차가 양수라면 4, 네 번째 항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애일 거라서 여기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되는 거고 네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되는 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풀리냐? A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 AK 플러스 AK 풀리니까 0 돼버리는 거고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좀 쓰는 거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AK 되니까 플러스 2AK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써보자. 이거 첫 번째. 여기도 음수라고 했어? 첫 번째. K가 1부터 6까지 저 식을 쓸 건데 첫 번째 항 대입하면 0 나와요. 그쵸? 절대값 음수라서. 두 번째 항도 0. 여기 두 번째 항도 음수라서 0. 세 번째 항도 0. 네 번째 항까지 0. 0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는 게 뭐냐?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인데 얘들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씩 해서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거야. 두 배씩 해서. 이게 몇이야? 이게 30이래. 그럼 이제 A5 더하기 A6이 15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일반항으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도 4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4보다 1 큰 거니까 0 더하기 D A4라고 쓸게요. A4 더하기 D. 그래서 그냥 D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이제 A4보다 4, 5, 6 두 개 큰 거니까 2D. 0이니까. 자, 그럼 보시면 D 더하기 2D에서 3D가 15죠? D가 5가 나오죠? D는 정수, 양수 전부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9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다시 A4부터 시작합니다. A4 더하기 여기서 빼시면 밑에 첨자 빼시면 5칸 차이 나오고 있으니까 5D 5 곱하기 5에서 0 날려버리시면 25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마 이 공차가 2분의 몇이더라?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어려워요. 절대값이 잘 나옵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 잠깐 생각해볼까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쓸 수 있으려면 공비가 음수여야 되지 않겠어요? 공비가 음수가 되면 여러분 항의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다 붙였을 때 좀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18번 18번이 제일 어렵긴 한데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네. 네.
그럼 1분 뒤에 봅시다. 답이 2번입니다. 48. 일단 가부터요. 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절대값이 같다는 건 진짜 주수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앞에 항에다가 양수를 계속해서 더하고 있어요. 자연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같은 값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이 뒤쪽에 있는 항이 크겠죠. 그쵸? 양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넘겨서 am 더하기 3이 0이다. 그래서 등차 중항을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등차 중항을 쓰시면 좀 꺼리낌한 게 요 두 밑에 참자의 평균이 m 더하기 2분의 3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강에서는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여기에 중간항이 분수가 나와버려서 그냥 여기서 바로 일반항 넣어볼게요. a 더하기 m-1t 그리고 요게 이제 a 더하기 요거 빼기 m 더하기 2t 이렇게 이게 0. 자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두 개 마이너스 90을 저짝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뒤로 묶으시면 2m 더하기 1 2m 더하기 1 곱하기 공차 이게 마이너스 90 넘어가서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m도 자연수니까 여기가 홀수 곱하기 자연수 했을 때 90이 나오도록 하는 d를 일단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1은 안 되니까 m이 자연수니까 여기 1대입 전체 1은 안 되고 3 곱하기 30 아니면 그 다음 90의 약수 5 곱하기 18 그리고 그 다음 90의 약수 중에 홀수 9 곱하기 10 이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짝수 들어가지 않나요? 약수가. 그래서 이거 3개가 가능합니다. 자 가족권에서 뽑은 게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러면 나 저게 등차 수열의 합이란 얘기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래서 SN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 최소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다 맞는지를 보자. 첫 번째, 요거. 자, 첫 번째, 공차가 30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여러분 마이너스 45 이거 계속 유지해요. 이거 나랑 지금 연습 좀 해봅시다. SN 등차 수열의 합공식 바로 쓰는 연습 좀 해볼게요. 최고차 항계수가 요거의 절반이라 했어요. 그치? 15 n제곱 요렇게 쓰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5 빼기 60 n 이렇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뒤에 상수항 넣어. 자 그럼 n에 대한 2차식인데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꼭지점 구하시면 되겠네요. 꼭지점 15로 묶어보시면 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묶일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밖으로 빼시면 이건 n이 2일 때 최소가 마이너스 60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게 맞구나. 그래서 요거 하나 가는 요렇게 잘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기가 18. 자, 요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SN이 몇 n제곱? 9n제곱. 그치? 9n제곱.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5가 나와요. 마이너스 54.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9로 묶어서 n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 9. 99, 81, 마이너스 81. 이거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 n이 3일 때 최소 마이너스 81 이래 나온다. 마지막 n이 10일 때 첫째 항 여전히 마이너스 45예요. 자 가자. SN은 뭐래? 이거 D지. 요거 절반 5 n 제곱 이렇게 쓰시고, 여기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5가 나와요. 마이너스 50n. 그쵸? 160. 자, 이것도 묶어서 보시면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반의 제곱 125. 25. 이제 요렇게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125라 이거는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는 거지. 근데 얘는 안 되고 30하고 18 이렇게 두개 더해서 48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합을 좀 빠르게 구하는 것도 이제 자주 해보시면 익혀지실 거고, 경우나는 문제라 좀 어려웠어요. 거기서 여러분 요거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홀수다. 요 홀수라는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홀수 곱하기 다양수 90의 약수 중에 홀수만 뺀다. 오케이. 그럼 풀만한 거 다 풀었는데 몇 분까지? 한 문제만 더 하고 줄까요? 한 문제.